인사드립니다. 출발 증시 YD의 최루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그리고 우리 시장까지 모두 다 관망세가 뚜렷한 가운데 큰 움직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벤 버니키 연준 의장의 의회 연설 앞두고서 일단은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더 큰 것 같은데요. 앞두고 사실상 연준 고위 관계자들의 양적 완화 축소 관련 논란만 더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올 여름쯤에 양적 완화를 축소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고용시장 회복세가 아직 뚜렷하지 않아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것이죠. 코스피도 1990선 위에서 힘차게 출발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약하지만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약간 줄어든 상태입니다. 코스닥이 오히려 역시 나홀로 외국인의 매수를 받고 있지만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나간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기관은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매도 스탠스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2부에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986.85, 상승폭을 약간 줄이면서 4포인트 정도만 상승세를 띠고 있는데 상승폭이 왜 줄었을까요? 현재 수급 상황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이 오늘까지 사고는 있지만 매수 규모 보니까 산다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실은 버냉키 연설이 조금 신경 쓰이는 눈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버냉키 그 연준의 수장이죠. 결국 발언에 상당히 초점을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심리적으로요. 상당히 출구 전략이 나오든 안 나오든 아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출구 전략이 가시화되더라도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일 것이지 그걸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 그리고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뉘앙스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지금 거의 10개월 내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시장이 같이 강세를 보였었고요. 반면에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꺾였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 가격이라든지 은 가격 이런 것들이 같이 꺾였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에 대한 거품 논란이 사실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의 어떤 이동, 어떤 위험 자산의 선호가 일어날지 아니면은 그 변화가 어떤 다른 쪽으로 일어날지는 결국에는 이 버냉키의 입에 달려있기 때문에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스탠스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요. 주식시장의 변동보다 환율시장의 변동이 더욱 빠르게 일어나겠죠. 그 버냉키의 발언에 의해서. 그래서 최근에 호주 달러 그리고 유로화 그리고 금가격 여러 가지 환율 달러 강세에 따른 다른 통화상들은 전부 다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 통화들이 어제 밤에 제가 밤에 좀 지켜봤는데요. 좀 단기적으로 쇼커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즉 며칠 동안 지금 빠졌었거든요. 거의 2주 가까이 다른 통화상들이. 그런 것들이 단기 반등에 쇼커버가 나왔다는 것은 미국이 만약에 연준이 출구 전략을 가시화시킨다면은 만약에 달러 강세가 이어질 거고요. 근데 만약에 버냉키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달러가 일시적으로 약세로 돌아서면서 다른 통화상들이 어제 밤에 일어난 것처럼 강하게 쇼커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 환율이 먼저 움직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FX 마진이나 이런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의 입장에서도요. 버냉키의 입에 초점을 삼고요. 지금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오늘 시장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속내를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외국인은요. 버냉키 발언에 모두 초점을 삼고 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물지수가요. 갭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2.2포인트 260라인도 넘어서서요. 261.6라인을 아침 9시 5분에 찍고요. 지금 그 고점 대비 거의 1.7포인트 거의 2포인트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시장과 오늘 선물 0.5포인트 오른 시장인데요. 많이 올랐습니까? 사실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없죠. 프로그램이 400억, 어제는 프로그램이 매도가 나와서 시장을 조금 내렸다면 오늘은 프로그램이 조금 다시 들어오면서 시장을 올리고 있고요. 주체적인 세력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현물 매수를 사주더라도요. 오늘 프로그램이 400억 정도가 들어오잖아요.
어제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매도가 나갔고요. 오늘 또 비차익으로 400억이 들어오고요. 차익거래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차익거래는 금융투자, 증권 쪽에서 많이 하는데요. 비차익 쪽은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하거든요. 오늘 427억 외국인이 시장에서 사고 있어요. 그럼 비차익으로 전부 다 들어오는 거고요. 어제 외국인이 시장에서 사긴 했지만 비차익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즉 프로그램에 의해서 외국인은 사고팔고를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간망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어떻습니까? 어제 역시 1990선 회복을 하니까 좀 물량이 많이 나왔죠. 오늘도 많지는 않지만 기간은 매수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와 다른 분위기죠. 단기적으로 지수를 많이 올렸고요. 2000선에 대한 부담은 어떤 대형주들의 실적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1900선 초반 가면 기간은 사지만 2000선이 오면은 어제 말씀드린 어떤 수신권의 펀드함의 물량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사기에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지수대, 즉 박스 전략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기관의 속내를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박스권에 올라가면 팔고요, 내려가면 산다. 역시 기관의 전략과 좀 동일하긴 하는데요. 그 전략 속에서 업종별로 사고 파는 업종이 좀 다르다는 것, 기관과 그게 개인의 특성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는 점, 그 점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외국인 많이 샀고요. 기관, 개인 어제 좀 팔았는데요. 최근에 코스닥 550선대까지 잠깐 밀렸다 다시 570선 회복했는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는 종목들을 보면요, 실적이 정말 좋은 것들로 계속 매집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사이 선물이 다시 마이너스 전환이 나왔거든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변동이 내일 버냉키 발언 전에는 시장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 결국엔 국내 시장이 그동안 디커플링을 했었어도요, 미국 시장이 지금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우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역시 지금 상당히 조정을 받는다기보단 간망세로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 세계 증시에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케이 증시도 오늘 아침에 조금 빠졌다가 지금 약보합 정도 하고 있는데요. 엔화가 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03엔 돌파했다가 어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아마리 재정기획부 상이 엔화 이제 약세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은 상당히 일본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발언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 정책 당국자들에 의해서 환율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엔화 추세는 100엔을 심리적으로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돌파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국내 증시가 자동차 업종이 최근에 깨지지 않았던 거는 엔화 약세가 북한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달러 강세로 인한 통화상, 즉 아까 말씀드린 유로, 호주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것처럼 원화도 약세를 1080원에서 1120원까지 보였던 것, 그런 것들이 엔화 약세를 같이 상쇄했다는 점, 그런 것들을 사실 어느 정도 자동차가 선방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되면은 엔화 약세에 따른 어떤 상세 효과는 분명히 일어나겠지만, 원화 약세가 이제 만약에 조금씩 사그라든다면은 다시 엔화 약세는 가속화된다면은 국내 시장 타격을 또다시 입을 수 있겠죠. 그런 어떤 통화상들의 어떤 움직임,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요, 시장을 좀 분석을 좀 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걸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이 공개가 되기 전에는 이천을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변동성은 심해질 수 있는지 그 여부 여쭤보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지수가 오늘 지금 1985포인트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2000선을 오버액션 취할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형주들이 그동안 단기 많이 빠졌던 것들이 지수가 올라오면서 조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10%에서 한 15%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요. 물론 못 올라온 종목들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사기에는 특히 대형주들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수 관련주로 한다면은 ETF가 있겠죠. 코덱스 에버리지나 코덱스 200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도 2000선이 다가왔는데 사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그리고 최근에 우선주들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금호석유 우선주라든지 LG화학 우선주들, 이런 것들이 시장 대비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은 모습인데요. 개인들이 우선주를 삽니까? 잘 안 사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잘 안 삽니다. 의결권이 없습니다. 우선주는요.
근데 본주보다 배당이 높은 게 보통 우선주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본주들이 많이 상승했는데 우선주들은 계속 침체 속에 있었죠. 그 계리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우선주는 워낙 상장 주식이 적잖아요. 대주주 말고는 거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사도 어제처럼 뭐 10%, 15% 상한가 올리기가 쉽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간이에요. 최근에 수익률 게임은 어디서 했습니까? 뭐 통신주라든지 음식료업종 이런 데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금을 좀 일시적으로 빼서 우선주에서 자기네들끼리 수익률 게임을 했다는 겁니다. 추격 매수 주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최근에 우선주 플레이고요. 우선주 플레이 항상 1년 차트로 보시면요. 한 번씩 급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매수하시면은 뭐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플레이는 상당히 개인들한테 위험한 플레이고, 또 샀으면은 또 만약에 많이 사는 분들은 팔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즉 유동성이 없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하신다면은 굳이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간 수익률 그런 건 내 거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우선주 사실 투자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상당히 중요한 거는요, 내일 버냉키 입에 분명히 달려 있다는 겁니다. 버냉키가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그런 발언을 입 밖으로 내뱉게 될지, 아니면은 그동안의 연준의 자산 매입 850억 달러 월 그 자산 매입의 속도를 계속 유지할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달러 강세, 달러 약세에 의한 어떤 통화 가치 쌍들이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각 국가별로 농축 전략이 같이 또 나오게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입을 보고, 버냉키의 입을 보고 좀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요, 코스닥 어제 멜파스가 상당히 많이 꺾였죠. 미리 많이 꺾였는데요. 실적 어떻습니까? 매출은 상당히 성장이 좋았는데요. 이익이 안 좋아졌습니다. 왜냐요? 터치스크린 패널 업체들은요, 매출은 좋아졌어요. 왜냐? 삼성전자나 애플 이런 쪽 스마트폰이 워낙 성장세를 보였죠. 근데 앞으로의 어떤 가격 경쟁 이런 것들이 워낙 치열해지다 보니까 원가를 낮추는, 즉 삼성전자의 벤더들은요 항상 과거부터 그래왔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항상 투자를 하실 때 매출 성장성보다 이익 성장성을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라고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이 결국엔 좋은 종목이 가는데요, 그 실적이 매출 쪽이 아니라 이익 그리고 단기순이익 이런 쪽을 보시면서 좀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지수는 투자할 때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런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좋은 종목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매집하고 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 부품주는 매출보다 이익 쪽에 조금 더 구체적인 실적 초점을 맞추라는 조언 들어봤습니다. 박재민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 듣고요. 전략회까지 관련해서 해보겠습니다. 주쌤 만나볼 시간이 왔네요. 쌤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여러 차례 오늘 언급이 좀 나왔었는데 선물시장 갭상승 출발했다가 지금은 하락 전환까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변동성이 컸네요. 네, 점점 이제 어제 우리나라가 변동성이 좀 축소가 되면서 찌글찌글 쉽게 표현해서 저희들 표현으로 껌딱지 장세가 좀 연출이 좀 됐었는데요. 시장 출발과 함께 어제 응집됐던 에너지가 위쪽으로 일단은 긍정적으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에 이제 수급적으로 다 챙극을 해보면 갭상승 이후에 공격적인 눌림 매도 포지션들이 좀 확대가 되었죠. 시장은 전일 같은 경우 미결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청산성이 나타났었고, 그 부분 출발과 함께 오늘 바로 빠르게 여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선물 쪽에서 보시면, 현재가 쪽에 보시면 현재 부분의 미결제 증감이 2,900계약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대비해서 아침 초반에 상당히 공격적인 포지션들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뒤에 시장이 출발과 함께 개인들은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을 잡았고,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서는 기관계는 관망주 들어오다가 매도 포지션을 전환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확대를 시켜주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장중에 2,000포인트 종합주식상 앞자리 2자리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부분은 남들보다 빠르게 2주 전부터 1주 전부터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포지션을 잡아드렸는데, 어제부터 제가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셔야 된다라는 포지션들을 살짝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개인만의
시간이 나홀로 매수 우위에 있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계 쪽의 매도 포지션으로 수급을 체크해 볼 수 있지만 옵션 시장 쪽에서 보시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죠.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콜옵션 쪽의 매수가 좀 강화되는 반면에 풋옵션 쪽의 매수는 조금 더 콜옵션 대비해서 좀 약화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갭상승은 긍정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속임수 페이크 장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먼저 일단 뽑아내는 폭을 좀 더 지켜주는 부분이었는데요. 프로그램 쪽 먼저 얘기하고 그 부분이 왜 고점에서 걸려들었는지 아마 어제 제 방송을 잘 시청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은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하셨을 겁니다. 차익 쪽에서 보시면 프로그램에서 제가 차익 쪽도 바스켓이 많이 비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차익 쪽에서 이제 막 플러스로 살짝 좀 돌아나가고 있는데요. 차익 쪽이 빠르게 돌아서 시장을 주도해서 가야지만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면서 비차익 쪽도 동반해서 들어올렸을 때 시장이 오버슈팅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모멘텀을 부여하게 되는데 현재는 프로그램 영향 역시도 차익 쪽에서 작다 보니까 미비하고 매수 출발은 되고는 있었지만 베이시스 놀이 자체적으로 해서 베이시스로 강하게 끌어올리기에도 좀 약한 상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는 어제 부근의 고점을 터치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자, 어제 제가 이 얘기 드렸죠. 상단이 열려주게 되면 한번 260.20을 올라타서 261.45까지 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라고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터치는커녕 전혀 갭 자체가 벌어져 있었던 부분이겠죠. 그런데 오늘 아침 초반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터치와 함께 안착을 못했어요. 안착을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차트상에 봤을 때 기술적과 수급을 대놓고 비교해보면 여기에 안착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허수 매수가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짓 불황이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수급의 반대 커플링 쪽으로 지금 조정 양상 쪽으로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장중에 2000포인트 터치는 이번 주는 조금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겠고요. 먼저 이 진동 속에서 조정 양상 쪽으로 눌림을 먼저 스타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고점 매도 전략을 좀 피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중간 밴드 자리에 이 자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260.65 정도가 설정이 좀 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지금 여러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이제 좀 뒤늦게나마 보시겠지만 이 부분 저항 맞으면 영락 없이 시장은 저항시 하방 추세가 열어주면서 눌림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순간에 왔던 폭에 대한 되돌림 눌림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러다 보니 어제 오후장에서 제가 서울경제TV를 통해서 고점 매도 전략입니다. 이제 매수 보지 마세요. 오후장에서 강력히 말씀드렸거든요. 그 징후가 지금 확실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고점에서 저항 맞으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폭이니까요. 수급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 수급 때문에 지금 꼬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고점 매도 전략 견제는 유지하면서 위쪽 상단 하지만 260.65를 여기로 올라탈 경우에 올라탈 가능성은 오후 1시 반 이후에나 오후장 전략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열었을 때만이 상단이 262.35 정도의 마디를 하나를 더 레인지 자체를 갈 수 있겠고요. 중간 밴드는 261.45로 설정하면서 하단 밴드 260.65 지금 제가 체크를 해드렸는데 자막에 258.85가 들어갈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삼성전자를 이용을 하던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던 이렇게 올라왔다가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라면 다시 고점 매도 플랜을 쓰시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싸니까 선물도 매수 잡아야지. 그러시면 시장에 자선 사업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현명한 투자자인 고점 매도 전략으로 응수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오후 방송에서 전략이 바뀔 경우에는 다시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0.65가 관건이군요. 일단은 고점 매도 전략 계속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언제나 정확한 분석 주셨는데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스피 상승폭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물 쪽의 매수는 그대로 혹은 줄어드는데 선물 쪽 매도가 커지고 있는 1980선 초반입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업앤다운 특징주는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화면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업종목에 오래간만에 태양광 대장주인 OCI 모습이 보여지네요. 지금 상승폭은 약간 줄어서 사실상 음봉으로 바뀌긴 했는데요. 유럽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한다면 우리로서는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그런 뉴스건이 나왔습니다. QSI가 오늘 삼성전자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급등을 했죠. 동작 인식, 레이저 다이오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어떤 또 수혜가 더 구체적으로 예상이 되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D 프린터 테마도 불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암 수술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세중 역시 테마주로서 오늘 급등합니다. 자,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화제를 뿌렸던 CJ 검찰의 압수수색, 해외 비자금 관련된 압수수색 소식이 있었는데요. 역시 제한적인 하락을 보여주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룹주가 다 좋진 못합니다.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사실상 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1조가량 유증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때문에 주가도 밀립니다. 한국타이어 공개 매수도 동시에 유증 통해서 진행됩니다. SK케미칼은요,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영업이익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이 공개된 이후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업종목 대응책 찾아보겠습니다.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OCI가 한 4% 정도 아침에 빨간불 켰었는데 지금 상승폭이 약간 줄고 있긴 합니다만은 반사이익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시장이 상승폭 축소로 인해가지고 상승 종목들도 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OCI 같은 경우에 지금 유럽 연합과 중국 태양광 제품 관세를 두고 무역 분쟁 조짐이 보이면서 OCI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이 장 초반 동반 강세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유는 이달 초에 지금 중국산 태양전지 패널에 대해 가지고 최고 68% 가까이 반덤핑 관세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중국이 이에 대해서 이제 EU산 합금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덤핑 여부를 조사하겠다라고 결정하면서 EU와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반사이익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장 초반에 OCI, 오성 LST, 하나케미칼, 신성솔라에너지, 웅진에너지 등이 상승세에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보시면 태양광 산업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재차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는 전체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OCI 상승도 단기 급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종목은 QSI인데요. 삼성전자로부터 2013년 강소기업 선정되면서 삼성전자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에 관련된 매출은 주로 레이저 프린터 부분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강소기업 선정을 계기로 최근 삼성전자로부터 지금 8억 원 기술 개발기를 지원받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 이제 향후 동작 인식을 포함한 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SI의 올해 회사 매출 전망치는 31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6% 가까이 성장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5%에서 20%대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주가 박스권 상단 6,500원 돌파한다면은 7,200원 이상 상승 가능하고 신고가 돌파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업종목은 세중인데요. 국내에서 3D 프린터를 활용한 암 수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소식에 3D 프린터 관련주들이 급등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서 부비동암 앓고 있는 환자 2명에 대해서 수술에 3D 프린터 기술을 적용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한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3D 프린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국내에 보면 지금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없는 상황이고 또 3D 프린터 사업에 대한 이제 지나친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가 가열된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월달에 보시면 최대 주주가 주가 급등하자마자 지분을 팔아가지고 40여억 원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승 시 분할 매도 접근이 보다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삼성전자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오늘 업종목으로 다뤄졌던 QSI 신고가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6,500원 돌파하면 그때 좀 분위기 보고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6,500원 박스 오늘 지금 주가 다시 좀 밀리면서 6,000원대 초반대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박스권 하단 5,800원
6,500원 선 정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은 뭐 박스권 고점이 6,500원 선 매도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정은 지금은 아니군요. 아예 박스권 하단이거나 아예 박스권 돌파하거나 그때쯤 매수해보자. QSI 추가 질문까지 드려봤습니다. 동부증권 김혜란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운주로 갑니다. CJ 분석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보경 대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CJ가 오늘 안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해외 비자금 관련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 한 70억 정도 규모는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치가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CJ그룹주가 오늘 오전부터 압수수색 압제를 맞았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CJ그룹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 중 수십억 원을 국내로 들어와서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서 전격 압수수색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셨지만 비자금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70억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작년 7월 이후에 강세를 이어가던 CJ 주가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CJ 같은 경우는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곳인데 최근 CJCGV, CJ제일제당, CJ푸드빌 이런 회사들의 해외 사업 부문이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같이 맞물리면서 이 상황에서 비자금 이슈가 터진 것은 주가에 좀 부정적이지 않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주주에 대한 투명도와 신뢰도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리 선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에서 악재가 나오더라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중요한 지지선인 121선을 깨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121선의 회복 탄력성이 중요한데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지켜보시면서 거의 이 안에 추이를 회복을 빨리 해주느냐라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매수 대응을 하시더라도 조금 단기로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 매수 대응은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 MACD가 기술적인 바닥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을 경우에는 일단 회복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이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새로운 뉴스가 있었죠.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라는 종목입니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의 한국타이어 공개 매수라는 내용이 전일 나왔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조 6천억 정도의 현물 출자 방식을 통해서 유상 증자를 한다라는 내용인데 즉 한국타이어 주식에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 권리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공개 매수 규모는 한국타이어 지분의 25% 정도, 그러니까 공개 매수 가격은 49,000원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한국타이어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 반면에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에는 뭐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으로는 단기 하락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악재가 현재 좀 마무리되는 국면까지는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단기 하락 충격에 대한 불가피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매수 대응은 최대한 신중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일단 오늘 첫 번째 하락이기 때문에 하락이 멈추는 국면에서 다시 한번 신중히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 SK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SK케미칼 오늘 2% 정도의 하락을 보이면서 45,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은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매수해서 중립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목표 주가도 역시 낮아진 분위기인데요. SK케미칼이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린케미칼 사업 부분 부진과 일회성 비용 등으로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라는 내용으로 자회사 실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회사 리스크뿐만 아니라 R&D 투자 확대에 따른 실적 부진 그리고 실적 모멘텀 공백이 생길 수 있지 않나라는 리스크가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자회사 실적 불확실성에 따른 부분은 2분기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2분기 컨센서스가 나오는 국면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나오려면 아직 조금 시간이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까지 실적이 1분기 때 안 좋았지만 2분기 때 나아진다면은 접근이 가능한 국면이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 국면으로 바닥권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음 종목인 CJ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SK케미칼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 사인을 낸 종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보경 대리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장 초반만 1990선을 보여줬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현물 쪽에서는 소폭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미 코스피는 하락 전환됐고요. 1980선대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80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정도만 견주한 상황.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관련된 조언을 주셨는데 한 대 모아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먼저 김동섭 이사님은요, 버냉키 의장 연설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지금 아마 연설에서 별다른 출구 전략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셨고 시장도 디커플링 해소를 하길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태근 팀장님은 특별히 모바일 게임주 최근에 관심이 큰데요. 해외 어떤 모멘텀이 있다든지 혹은 확실한 어떤 신작이 나왔다든지 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만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주식 비중을 이제 슬슬 높일 때가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다 확인하고 살 경우 늦을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고요. 정재훈 실장님은 눈치 보기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 분석 주셨고 박재민 팀장님은 특별히 우선주 최근에 급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추격 매수는 주의하자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냉키 의장 연설 앞두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되 실적주만 노리자라는 의견 여전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이런 총 5분의 의견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또 다른 전문가의 공감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공감도 시간, 오늘은 동부증권 박성을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리님과 좀 비슷한 의견을 미리 내신 분 몇 분 정도 계셨나요? 예, 2분 정도 있으신데요. 일단 버냉키에 별다른 출구 전략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버냉키가 이제 출구 전략을 언급하려고 하면 고용 지표가 조금 개선이 돼야 되는데 타겟으로 하고 있는 7%대 미만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봤을 때 이제 30만 건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기 때문에 출구 전략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도 커플링을 보일 수 있는 여건이 조금은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선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우선주 추격 매수는 조금 주의하자는 의견에 저도 공감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고 거래가 없는 주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갑자기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매수하시는 분들 혹시 늦게 추격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의 수익률은 보유하신 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지 신규로 보유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조금 많이 져야 하지 않냐. 그래서 우선주에 대해서는 일단은 크게 매수를 고려하시기보다는 실적주 위주로 보는 게 지금 장세에서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급등하는 우선주 그림의 떡이군요. 자, 그러면 대리님만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좀 매매해볼 만한 그런 섹터, 업종을 위주로 좀 구분 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오늘 시장 이제 코스피 쪽에서 섹터를 조금 말씀드리면 IT 쪽에서 일단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채권단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보수 쪽으로 봐도 7천억 이상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가이던스로 2조 이상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갱신과 함께서 추세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유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저평가돼 있다가 타이어가 조금 먼저 움직였는데요. 아무래도 전방 산업인 유럽 쪽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판매 수요가 상당히 증가를 했기 때문인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전방 산업 호조는 조금 중기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가능한 업종이고요. 정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도입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 단가가 밀려주고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조금 더 남을 수가 있어서 2분기의 실적 개선은 조금 어렵겠지만 3분기까지 본다고만 하면 코스피에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이제 오늘도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디어, 게임, IT 부품주 쪽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고밸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수급 상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단기에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슈가 있어서 밀리는 종목들, 뭐 CJ ENM 같은 종목들, 세무조사 관련해서 밀리는데 매수에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양 시장 모두에서 추세가 나는 업종들 눌림목 구간에 들어오시면 매매하셔야 됩니다. NHN이든
대기든 뭐 기존에 많이 올랐던 디스플레이 대기든 많이 올랐다고 접근 안 하시기보다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은 조금 슬림화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섹터만 들으니까 뭔가 아쉽습니다. 대리님, 한 종목만 관심주로서 부탁드릴게요. 네, LG U 플러스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다가 조금 눌려있는 종목 중에서 하나 골라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통신주 전반적으로 보면 가입자당 매출 증가가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출하고 있는 통신 비용도 2012년을 저점으로 해서 가구당 통신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당연히 가입자당 매출액 증가가 실적 개선세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내내 추세가 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LG U 플러스 신문사 매스컴을 통해서 통보가 조금 됐는데 밀어내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가격 조정이 조금 일어났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좋은 매수 기회를 주고 있고요. 외국인 지분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외국인이 벌써 4개월 연속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종목들은 외국인 지분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도 수혜를 볼 수 있어서 제가 매수가는 1,500원 수준, 그리고 목표 주가는 단기에 14,000원, 손절은 10,000원 정도 제시를 하면서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관심주로 LG U 플러스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성일 대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힘들고 지쳐있는 포트를 아주 편안하게 힐링시켜 주실 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성원 이사님과 함께하는 힐링 포트, 오늘도 KIC 투자자문에서 김성원 이사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선물 2,000계약 팔면서 하락 전환이 됐고, 벤 버너키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는 있지만 시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사님은 현재까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가고 계실까요? 화면 보면서 현재 종목과 수익률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사님의 지금 포트에서는요, 1, 2, 3, 4, 5, 6, 네, 6개 종목에 각 10% 정도로 중기 정도의 또 호흡을 가지고 들어있습니다. 대덕 GDS, 이마트, CJ, CJ도 있군요. STS 반도체, 제일모직, 그리고 골프존도 편입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현금은 40% 정도의 비중이었습니다. 자, 수익률을 나누어서 좀 볼게요. 자, 드디어 골프존이 전일 신고가 오늘 7만 원대 들어왔습니다. 목표가는 72,000원짜리인데 수익률 거의 16%에 육박하네요. 근데 익절하실 생각으로 손절가를 조금 이제는 올릴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제일모직, STS 반도체 모두 보유인데 STS 반도체도 오늘 좀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 가운데 이마트, 예, 힘겹게 이마트도 좀 잡은 기억이 나는데 결국 손절을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만 원 하회했고 외국인들 매물도 있고 좀 안 좋은 악재도 하반기에 강제 휴업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대덕 GDS도 오늘 STS 반도체하고 조금 좋습니다. 2만 원대 지지받고 오늘 드디어 상승. 아마 지금 현재 거로 하면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CJ 오늘 검찰 압수수색 얘기가 나왔는데 목표가를 역시 조금은 내리실 계획을 역시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변동이 있는 종목을 위주로 좀 얹어봤으면 좋겠는데 골프존, CJ 등을 먼저 좀 시작을 해보죠. 이마트도요. 네, 골프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골프장에 대한 다각화가 긍정적인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어서 최근에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목표 가격 72,000원까지 계속 보유하는 전략 제시하겠고요. 순절 라인도 58,000원대에서 62,000원대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은 이제 STS 반도체나 대덕 GDS 같은 경우도 보시면 차트상 STS 반도체도 좀 올라 있는 모습이고요. 2.8% 올라 있고요. 대덕 GDS 같은 경우도 차트 보시면은 한 3.6% 정도 21,000원대 드디어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주식도 SK 하이닉스가 3만 원 돌파하는 등 반도체 주식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을 갖겠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기업은행에서 이마트 지분 4.3%를 매각하기로
이렇게 하면서 오버행 이슈가 부각되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네. 손절 라인 20만 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포트에서 제외를 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겠고요. 네. 금일 이제 특징주 중에 하나가 이제 CJ입니다. 지난주에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요. 네. 사실 어제 종가까지 차트상으로는 그동안 이제 좀 하락 추세였던 게 다시 재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 금일 수십억대 해외 비자금 의혹에 검찰 압수수색이 나오면서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좀 추세가 바뀌는 것을 제가 보고 오늘 급하게 그 목표 가격을 기존 15만 원에서 13만 9천 원으로 하향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손절 가격은 CJ의 경우 13만 원 잡고 계신데 어떤 전문가들 오늘 121선 걸쳤는데 이 선이 지켜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의미가 있나요? 보통 기술적으로 볼 때 네. 그 121선이 지켜지면 반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상승에 상당히 제한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저는 아. 목표가를 하향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골프존, 이마트 그리고 CJ까지 저희가 AS를 받아봤습니다. 말미에요. 저희가 다시 한번 완성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확정적으로 가격과 포트 내용이 바뀌었는지 전해드릴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 이제 제일모직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차이나 플러스 2013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모직은 거기에서 고부가 플라스틱 소재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목표 가격 11만 원까지 지금 9만 원 중반대에서 지지부진한 편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골프존이 신고가를 내고 있으니 휘파람을 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특별한 악재가 조금 나온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신규로 편입할 한 종목이 타이어 관련주라고 들었습니다. 온통 타이어 얘기밖에 없는데 그중에 특별히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는지요? 네, 금호 타이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2개월 정도 보유하겠고요. 최근에 완성차 업체보다는 타이어 업체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는 국내 생산 교체형 타이어 시장에 마켓시어 30%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12개월 예상 PER 8.2배, PBR 1.86배로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볼 때 매력이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작년 3월 베트남 공장 증설로 생산 능력도 증가돼 있고요. 일본의 타이어 업체와 비교했을 때 엔저 효과가 그다지 없다는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그 원재료인 천연 고무를 수입해야 되는데 어차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특히 금호 타이어는 해외 생산과 판매가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중국에서 특히 한국 타이어보다도 더 많은 타이어를 판매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적 추이도 보시면 예. 작년에 4조 원대에서 올해는 4조 2천억대, 영업이익도 3,753억에서 4,208억 원으로 3년 연속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타이어주가 몇 개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사실 컵에 이제 물이 반년 남았다는 시각에서 타이어가 꽤 많이 다른 종목도 많은데 굳이 네. 금호 타이어가 조금 더 나온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중국에서 특히 금호 예.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보다 많은 타이어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예.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1931만 대의 자동차가 팔렸는데요. 작년 3월 기준 국내 총 자동차 등록 대수가 1855만 대입니다. 한국 자동차 총 등록 대수만큼 1년에 팔리는 그 자동차 시장에서 2, 3년 예. 전에 팔렸던 자동차의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럼 가격 설명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금호 네. 타이어 새롭게 편입 예정이신데요. 네, 매수 가격은 현재 12,300원보다 조금 낮은 11,800원, 목표 가격 15,0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그래요. 한 2달 정도 호흡으로 금호 타이어 오늘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모멘텀을 주목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반경이 되느냐 하면요. 이마트가 손절돼서 빠지게 되는 자리에 금호 타이어가 들어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약간 가격적인 변화가 골프존과 그리고 CJ에 있으니까 마지막에 저희가 다시 보여드리는 표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성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80 라인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으로 전환된 거래소 시장, 코스닥 괜찮고요. 중국장이 열렸대요.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외로 중국 시장이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인데 전일까지도 올라서 2,000 거의 한 300 라인까지 왔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2,300선 부근에서 방향을 좀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0.21% 하락한 2,295.13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2,300선의 돌파 여부 시장에서 중요한 관심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긴축 기조를 조금 완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증시의 상승 기조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 국무원에서 이러한 그러한 세제에 대한 세제나 이러한 그 조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증시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CICC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7.7%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지금 2분기 성장률도 7.9%에서 7.7%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중국 증시가 조금은 경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좀 보인다라는 보일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멘트 업종에 대한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났는데요. 최근 시멘트 업종들 또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 시장에서 이러한 움직임에 따른 상승률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상해 그리고 중경 지역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부동산 업종에 대한 부담감들은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시장에서의 이러한 흐름 속에서 RQP를 통한 즉 이제 위안화로 투자하는 외국인 적격 투자 자금이 시중에 꾸준히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2,300선을 돌파하기보다는 2,300선 눌림목에서 계속 좀 기간 조정 장세 움직임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우성재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됐던 종목. 오늘도 대박이네요. 전일 넥센타이어로 하루 만에 4% 넘는 수익을 올렸던 강정원 부장님께서 오늘 또 만만치 않은 수익을 벌써 내고 계십니다. 오늘 종목은 LED 관련된 오디텍이었었죠. 자,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투자 포인트는요, LED 조명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있었습니다. LED 제너다이오드 칩을 생산하는데 국내에서 거의 과점적 지위 갖고 있고요. 제너다이오드 칩이라는 게 이제 LED 패키징에서 LED 칩이 불량이 나지 않게 정전기를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보조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전장화가 빠르게 이제 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자동차 업체의 광센서 납품 수혜도 기대가 되고요. 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웨이퍼를 일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엔저 수혜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실적 호전에 따른 저평가 메리트 그리고 최근에 기관 매수가 집중적으로 유입됐거든요. 차트 보여드립니다. 자, 며칠 전에 이제 지난주 중후반에 이제 거의 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었고 스승의 날이었군요. 그 이후에 약간 조용하다가 오늘 드디어 시세를 냈는데 문제는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이 종목에 제시가 됐다는 것이죠. 시초가에 들어가셨다면 아마 15,250원에 공략이 되셨을 거고요. 지금 6%까지도 장중에 상승을 하면서 15,900원 갔었는데 지금 약간 빠졌지만 15,800원입니다. 자, 목표가가 오늘 16,000원 1차 밴드로 얘기가 됐었는데 하루 만에 거의 4% 이상 또 한 번 수익을 넥센타이어 이어서 내면서 거의 목표가 도달 임박했습니다. 100원, 200원 차이 나고 있네요. 네, 더 자세한 오디텍에 관한 리뷰 그리고 AS는요. 내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면서 동시에 우리 부장님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센타이어에서 오디텍까지 시초가 공략주 계속해서 홈런을 내고 계신 강정훈 부장님은 내일 1부 시작과 동시에 만나실 거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